케이프타운의 화려한 사치, 바로 옆에는 카엘리차가 있다. 물도, 전기도, 안전도 없는 거대한 타운십이다. 아파르트 헤이트에서 태어나 방치 속에 성장한 이곳에는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고난의 이면에는 문화와 자부심, 그리고 꺾이지 않는 회복력이 존재한다. 탐험의 발자취는 세계가 외면하기로 선택한 현실의 내부로 우리를 이끈다. 생활 조건, 하나의 타운십 속 두 개의 세계. 카일리차의 삶은 발전과 결핍이 뒤섞인 모습이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비교적 오래 정착된 지역에서는 벽돌로 지은 집들이 소규모 지역 상점과 공동체 학교와 나란히 서 있다. 도로는 포장되어 있고 전력선이 깔려 있으며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도 어느 정도는 작동한다. 이러한 발전의 거점은 전통적인 주거 지역을 떠올리게 하며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이뤄진 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과 조금만 걸어가면 많은 주민들이 골판지 금속판과 남은 목재,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임시 주거지에서 살아간다. 이 비공식 정착지에는 배관시설이 없고 수돗물은 사치에 가깝다. 사람들은 공동 급수대에 도달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전기가 있다 해도 불법 연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노출된 하수로가 거리를 따라 흐르며 위험한 생활 환경을 만든다. 이러한 지역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다. 빽빽하게 늘어선 오두막들 사이에서 촛불 하나, 노출된 전선 하나, 취사를 위한 작은 불씨 하나가 통제불능의 화재로 번질 수 있다. 근처에 소화전도 없고 신뢰할 만한 소방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양동이와 임시호스를 사용해 가진 것의 전부를 지키기 위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 이런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카엘리차는 계속 성장한다.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공간을 집과 소규모 생계 수단으로 바꾸며 적응해 나간다. 그럼에도 비공식 지역과 비교적 발전된 지역 사이의 대비는 분명하며 이는 불평등을 매일 상기시키는 표지처럼 서 있다. 많은 주민들에게 생존은 창의력과 회복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달려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존엄하게 살기 위한 투쟁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싸움이기도 하다. 카엘리차에서 산다는 것은 생존과 희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는 일이다. 범죄와 불안, 경계 속의 삶. 카엘리차는 빈곤뿐 아니라 범죄와 깊은 불안감으로도 특징 지어진다. 주민들은 항상 경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에 맞춰 일상의 동선을 조정한다. 강도와 폭행, 살인을 포함한 폭력 범죄는 일부 지역에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위험의 인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가며 주변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좌우하는 실제 경험이다.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찰 존재의 부족이다. 카엘리차가 급속히 확장되는 동안 공공 치안 서비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많은 동네에는 상시 운영되는 경찰서도 정기 순찰도 신뢰할 수 있는 긴급 대응도 없다. 이 공백 속에서 범죄 집단이 특정 지역을 장악했다. 영역 다툼과 갱단 활동, 갈취는 흔한 일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느껴지지 않는다. 실업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 안정적인 소득과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절도나 마약 거래, 기타 불법 활동에 의존한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교육과 일자리가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범죄의 유혹이 더욱 강해진다. 여성과 아이들은 이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며 학대와 착취,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일부 비정부 기구와 주민들은 자경단과 지원 모임,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해 폭력에 맞서고 공공공간을 되찾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의 규모는 압도적이다. 카엘리차에서 산다는 것은 단지 문을 잠그는 일이 아니다. 언제나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동네를 오가며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삶이다. 문화와 정체성, 투쟁 속에서 피어나는 자부심. 카이엘리차는 고난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그 문화의 힘과 생동감으로 정의된다. 빈곤과 범죄,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이 타운십은 삶과 창의성, 자부심으로 고동친다. 이곳에서 문화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 자기 표현을 위한 도구다. 카이엘리차의 문화적 정체성은 크게 코사족의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코사족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 가운데 하나이며 타운십의 많은 주민이 이 공동체의 후손이다. 이들은 클리금과 리듬이 풍부한 이시코사어를 사용하고 음악과 춤, 의례, 구전 이야기로 이어지는 관습을 지켜간다. 이러한 전통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살아 숨쉬는 요소다. 시간이 흐르며 카이엘리차는 전통과 현대가 섞인 독자적인 도시 문화를 만들어 왔다. 힙합 아티스트들은 이시코사어로 랩을 하고 가스펠 합창단은 고대의 리듬과 새로운 시대의 화성을 결합한다. 그래피티 예술가들은 콘크리트 벽에 정치적 이야기를 그려내고 스포큰 워드 시인들은 공동체 센터와 야외 시장에서 목소리를 낸다. 그 결과 탄생한 문화적 풍경은 철저히 지역적이면서도 압도적인 힘을 지닌다. 지역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은 강하다. 한때 카이엘리차 출신이라는 사실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젊은 세대는 자신의 뿌리를 당당히 되찾고 있다. 타운십에서 출발한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 서고 기업가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어간다. 이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재창조다. 카이엘리차는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빛이 피어날 수 있음을, 그 중심에 사람들의 정신과 재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치와 기원, 카이엘리차는 어디에 있는가? 카이엘리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외곽, 케이프 플래츠라 불리는 낮고 모래가 많은 지역에 자리한다. 케이프타운이 테이블 마운틴과 깨끗한 해변 같은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종종 떠올려지는 것과 달리 카이엘리차는 관광지구와 고급 주택지, 5성급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뚜렷한 대비의 공간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결코 멀지 않다. 이 타운십은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들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며 이는 현대 남아프리카를 규정하는 극적인 불평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카이엘리차라는 이름은 이시코사어로 새로운 집을 뜻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현실은 결코 환대와 거리가 가까웠던 적이 없다. 이곳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타운십으로 비교적 개발된 구역과 완전히 비공식적인 구역이 뒤섞여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벽돌 주택과 판잣집, 그리고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임시 거처를 짓는 빈터가 혼재한다. 도로 인프라는 들쭉날쭉해 어떤 곳은 포장되어 있고 어떤 곳은 흙과 자갈길이다. 대중교통은 신뢰하기 어렵고 종종 위험하다. 교육과 의료, 위생에 대한 접근성은 한 블록 차이로 극적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카이엘리차는 이주와 높은 출생률에 힘입어 계속 성장한다. 도시 핵심부와 가까운 전략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기본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주민들은 종종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 케이프타운의 부를 볼 만큼 가깝지만 그 부에서 배제될 만큼은 충분히 멀다. 카이엘리차의 지리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깊은 구조적 분열을 상징한다.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카이엘리차는 고난과 희망, 고립과 근접성, 배제와 회복력이 공존하는 장소다. 아파르트헤이트의 뿌리, 강제된 탄생. 카이엘리차의 기원은 남아프리카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놓여 있다. 인종 분리를 제도화한 이 정책은 단순한 정치 체제를 넘어 인종에 따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일하며 존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강력한 통제 장치였다. 케이프타운 같은 도시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는 비백인 인구를 도심에서 강제로 내쫓아 외곽으로 이주시켰다.
카엘리차는 이러한 강제 이주의 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1980년대 초 크로스로드 같은 비공식 도시 정착지가 국가에 의해 철거되자 정부는 쫓겨난 흑인 인구를 수용할 곳이 필요했다. 그 이른바 해결책이 바로 카엘리차였다. 1983년에 설립된 이곳은 임시 주거 프로젝트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인 강제 이동의 결과였다. 사람들은 의사에 반해 이곳으로 옮겨졌고 공동체와 일자리, 역사를 분리당한 채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거의 없는 척박한 지역에 남겨졌다. 수천 가구가 케이프 플래츠에 건조하고 모래투성이 평원으로 이주했다. 곧 인구는 그 누구의 계획이나 준비를 훨씬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포장도로도 수돗물도 하수 시스템도 전기도 없었다. 임시 대책으로 시작된 것은 곧 영구적인 현실이 되었다. 임시거처는 영구적인 집으로 바뀌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카엘리차는 중앙의 계획이나 감독 없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이 강제된 탄생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울림을 남긴다. 카엘리차의 설계 자체, 즉 도심과의 거리, 혼란스러운 구조, 기회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변화되도록 설계된 결과였다. 이러한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카엘리차가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곳은 성공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니라 배제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급증, 계획 없는 성장. 아파르트헤이트가 1994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카엘리차 같은 타운십이 점차 축소되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인종분리법이 폐지되면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고 지리적 분리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카엘리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빠르게 팽창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이 수십 년에 걸친 경제적 배제를 지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은 여전히 빈곤 속에 살았고 주택 대출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정규 고용이나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할 기회도 없었다. 공식적인 주택은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존재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물 수밖에 없었고 혹은 어떤 형태로든 거처를 찾기 위해 카엘리차로 향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동의 자유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은 거주 가능한 잔해한 지역에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1994년 이후 마침내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내부 이주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농촌 지역의 사람들은 케이프타운 같은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자원은 부족했고 정부의 지원도 제한적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카엘리차에 정착하게 되었다. 2011년까지 공식 인구는 40만 명을 넘었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실제로는 1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미 압박을 받고 있던 타운십의 기반 시설은 한계를 넘어섰다.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허가나 공공서비스, 안전계획 없이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간에 판잣집을 지었다. 임시 거주지는 곧 영구적인 삶의 터전이 되었다. 카엘리차는 정착지를 넘어 하나의 도시 안의 도시로 변모했지만 도시에 필요한 서비스와 구조, 지원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통제되지 않은 확장이 오늘날 카엘리차가 겪는 많은 문제의 뿌리가 되었다. 현재의 도전, 성장하지만 뒤처지는 현실. 오늘날 카엘리차는 복잡하고 시급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인구는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지만 이를 떠받칠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가족들이 유입된다. 일부는 남아프리카의 농촌 지역에서, 일부는 이웃 국가에서 케이프타운의 기회를 꿈꾸며 찾아온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하는 곳은 애초에 제대로 계획된 적이 없는 타운십이다. 주거 문제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과제다. 정부 주택 프로젝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행 속도는 느리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집 한 채가 완공되는 동안 여러 가구가 새로 유입되어 그 주변에 비공식 판잣집을 짓는다.
그 결과 성장은 규제되지 않고 관리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어진다. 물과 위생, 교육, 의료 같은 기본 서비스는 수요를 한참 따라가지 못한다. 일부 학교는 과밀 상태의 자원이 부족하고 보건소는 수천 명의 필요를 감당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다. 도로는 점점 망가지고 있으며 타운십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정의나 신뢰할 만한 하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 대중교통 노선의 도입이나 새로운 공동체 센터 건설 같은 개선도 있었지만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시 당국이 이 타운십을 늘 뒷순위로 취급한다고 느끼며 좌절감을 토로한다. 그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카엘리차를 케이프타운에 통합된 일부가 아니라 예외적인 공간으로 바라본다. 이곳의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존엄과 존중, 그리고 기회를 원한다.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물리적 개발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다. 이렇게 크고 복잡한 공동체를 그 고유함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가 의미를 가질 만큼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미래, 남아프리카를 시험하는 질문. 카이엘리차는 더 이상 임시 정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케이프타운의 영구적이고 역동적이며 복합적인 일부가 되었다.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구를 지닌 이곳은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가장 큰 도시 정착지 가운데 하나다. 이제 질문은 카이엘리차가 이곳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미래가 남아프리카 전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다.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지속적인 방치다. 카이엘리차가 계속 주변화되고 개선은 느리고 부분적이며 세대가 빈곤에 갇힌 채 살아가는 미래다. 다른 하나는 통합이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카이엘리차가 케이프타운의 나머지 지역과 완전히 연결되는 길이다. 이 두 미래의 징후는 이미 동시에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고 교통 노선이 개선되며 공동체 안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공식 주거지가 계속 확산되고 범죄율은 여전히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카이엘리차가 하나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이 타운십의 성공과 실패는 남아프리카가 가장 깊은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카이엘리차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다. 만약 이곳이 번영한다면 변화는 단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변화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인 투자와 공동체의 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헌신이 함께해야 한다. 카이엘리차는 더 이상 분리된 공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곳의 미래는 곧 남아프리카의 미래다. 오늘과 내일 이 나라가 카이엘리차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어떤 정치적 약속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말해줄 것이다. 카이엘리차 같은 장소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놀라움인가? 슬픔인가? 존경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들려주길 바란다. 전 세계에는 이와 같은 장소가 셀 수 없이 많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삶으로 가득 찬 곳들이다. 함께해 주어 고맙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